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자랐고 공부도 잘한 탓에 가족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좋은 대학을 졸업 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집도 부유하고 성격도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아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콩쿠르에서 상도 받아보고 소속된 합창단을 따라 해외로 공연도 많이 해봤지만 이 재능으로 다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음악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제 첫 교직생활 여름방학 때 학생회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낮부터 열심히 돌아다니며 내일이 없을 만큼 신나게 놀았고 밤이 되어서야 학생들은 각자 숙소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저와 다른 선생님들은 숙소 바깥 테라스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다가 학주 선생님이 사오신 술과 안주에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시작되었어요. 외진 곳에 있던 숙소였지만 선생님들도 저 포함 10명이나 있었고 대부분 남자 선생님들이었기에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엔 임민준 선생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사 일을 하고 계셨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박사과정도 밟아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임 선생님은 실력도 좋으셨고 성격도 좋은 데다 키도 훤칠한 젊은 남교사여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많았고 학교 내 여교사들에게도 인기 투표를 하면 1등을 할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임 선생님을 동경했고 뒤에서도 미담만 나오는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제 주량이 초과됐는지도 모르고 술을 들이켰어요. 어느 순간 기억이 없다가 일어나 보니 저는 그 임 선생과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오라기도 걸쳐져 있지 않았고 임 선생은 제 나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선생님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임 선생은 피웃으며 자기 사진기에 자신과 관계했던 동영상까지 있고 나체 사진까지 다 찍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곤 실력 좋고 인기 많은 남 선생의 말을 들어주는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교사의 말을 들어줄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6년 된 약혼자가 있었고 그 당시엔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보수적인 시대라 이 일을 알리게 되면 여자 쪽이 더 불리한 세대였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며 저는 숨을 죽이며 울었어요. 나는 김 선생이 먼저 꼬셔서 따라온 죄밖에 없어. 음흉하게 미소 짓는 임 선생을 보자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임 선생이 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까봐 항상 불안에 떨었고 집에서는 알아눕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일을 약혼자와 부모님께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고요. 몸 건강이 점점 나빠지자 저는 사직을 했고 그렇게 끝날 줄만 알았던 일이 커지게 됐어요. 원래 저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편이라 한 달 정도는 안 해도 그러려니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너무 오래 안 해서 병원에 혼자 가보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그 끔찍한 밤을 겪고 생긴 아이였죠. 결국 저는 약혼한 남자에게 그만하자고 얘기를 꺼냈어요. 승철 씨, 저 이제 승철 씨랑 만날 수 없어요. 저 이제 승철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만난 지 자그마치 6년이 넘었어요. 저는 영주 씨 말고는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말을 듣곤 약혼남 승철 씨는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뒤돌아갔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이를 지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새 생명을 그렇게 허무하게 꺼트리는 게 제 성격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도 동반되면서 임 선생을 미워했지만 제 뱃속에서 꿈틀거리며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은 아기를 절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직 후에도 끈질기게 저에게 연락했던 임 선생은 제가 몸이 불러오자 자신의 아이란 걸 확신했어요. 결국 임 선생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저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결혼선언을 해버렸죠. 부모님은 그야말로 놀라 자빠지셨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니. 지금은 신호위반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 때는 여자 욕먹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그 뒤로 알아놓으셨어요. 하지만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더는 지체하면 결혼 전에 애를 낳을 것 같아서 임 선생과 결혼식을 치르게 됐죠. 결혼식 전까지 저에게 계속 대화하자며 연락했던 약혼자 승철 씨에게 이제 그만 연락해달라는 의미로 청첩장을 직접 전해줬어요. 승철 씨는 그 청첩장을 받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곤 제 배와 청첩장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저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어요. 영주 씨, 무슨 상황인진 모르겠지만 저는 영주 씨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는 평생 영주 씨 사랑할게요. 결혼식을 치르며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은 제 배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오른다느니 교직생활 사직한 이유가 있다느니 하면서요. 결혼식엔 승철 씨도 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부끄러운 결혼식을 마치고 임 선생과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애도 낳고 시집살림이 시작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부유한 저희 집은 부동산으로 점점 재산을 불려나갔는데요.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분을 물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딸을 낳고 여러 번 남편과 이혼할 방법을 찾았지만 항상 실패했어요. 이혼 사유가 없다면서 계속 반려된 거죠. 남편은 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신한테 넘기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구나.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 결혼만 하면 부모님 떠나실 때까지만 이 사람과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 뒤론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딸은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딸은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결혼시키자고 하더군요. 이유는 빤했어요. 얼른 출가회인이 되어야 자신이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겠죠. 딸의 남자친구와 그 집 부모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제 딸이 결혼을 하니 부모님이 점점 연로해 가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아서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병원 신세를 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기력이 다하셔서 아버지를 돌볼 처지가 안 되셨고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외롭게 떠나셨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불효만 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외동딸 하나만 보고 이쁘게 키우셨을 텐데 모르는 남자와 신호위반으로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이라도 행복해야 하는데 시름시름 앓으면서 남편에게 쥐잡히듯이 잡히면서 사니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니도 기력이 쇠하셔서 아버지가 떠난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 더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딸도 결혼을 했고 부모님도 떠나셨으니 말이죠. 이제 저 짐승과 이혼할 일만 남았죠. 남편은 그 후로 젊은 여교사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와이프라도 된 듯 이사할 집을 둘러보는 것처럼 행동했죠.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딸도 결혼했겠다. 제 부모님까지 돌아가셨으니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기 재산인 것처럼 굴더군요. 그 여자가 떠나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곤 교사 시절 남편이 찍었던 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어요. 사진기와 함께 말이죠. 그리곤 우울증을 달고 살던 제가 먹었던 우울증 약과 그동안 받았던 의사 진단서, 그리고 불륜녀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의 사진들까지 전부 보여줬죠. 이미 이 자료들 들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 당신에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니 동공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어떤 남자가 들어왔죠. 영주 씨, 이혼 전담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30년 전 제 약혼자였던 승철 씨가 들어왔습니다. 시궁창 같던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승철 씨 덕분이었어요.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자 몇 년 동안 변호사인 승철 씨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그 지옥 같은 삶도 버틸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눈이 돌아간 전 남편은 차라리 여기서 죽으라며 제 목을 조르려 했지만 승철 씨가 막으면서 여기서 목을 조른다면 추가적으로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승철 씨는 제가 다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늘 저를 위로해주고 위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승철 씨가 없었다면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30년 동안 지체되었던 결혼을 하고 현재 남편은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정한 저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던 딸아이도 그 소식을 접하곤 그동안 고생했다며 자신은 불효녀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펑펑 울더군요. 너는 죄가 없단다. 내가 살면서 너를 보며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어. 오히려 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란다. 저희 가족은 그 뒤로 정말 행복했답니다. 권선징악 그 자체였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다시 20대로 돌아간 듯 건강도 되찾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 만사 모두 선한 곳으로 일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